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숙제 좀 해왔어요? 더 숙제가 뭐냐고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나갔던 프린트 있죠? 예, 그게 다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걸 잘 요리만 해 먹으면 되거든요. 자, 이번 달 목표는 뭐예요? 등기법. 이거 책 보는 것보다 그 프린트에 대해서 한 4주 동안 계속 좀 숙제하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기본서 페이지, 166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복습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166페이지 제1장. 뭐가 나와요? 총칙이 나와요, 총칙. 자, 총칙 보니까 뭐예요? 1번 테마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기능. 여기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자, 부동산 등기란 누가 해요? 어디에서 해요? 자, 등기소에서 하죠. 누가요? 등기관이 어디에요? 등기부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이 앞에 등기부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등기부 한번 봐봐요. 이 등기부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여기에 전산 등기부가 생략되어 있죠.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등기부는. 자,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각부는 뭐예요? 권리. 각부는 권리면서 소유권이죠. 얼구는 뭡니까?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자, 표제부는 요게 이제 사실관계. 각부는 얼구는 뭐예요?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자, 책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표제부 각 월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보니까 거기 가로 2번의 의의를 봐봐요. 자, 거기 166페이지 반가로 1번으로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를 하면 부동산 물건에 관한 변동사항을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 기록에 부동산 현황. 그럼 부동산 현황이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부동산 현황.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표제부. 이거 떠올라야 됩니다. 자, 표제부와 권리관계, 설정,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등을 기록하는 것,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166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둘 거, 반가로 1번, 요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거. 자, 167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자, 167페이지에서 꼭 암기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자, 3개가 있어요. 맨 위에. 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접수 시기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장된 때라는 거예요.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뭐냐? 요걸 조심해야 돼. 요게 뭘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완료 시기는 뭡니까? 이게 교합한 때라는 거예요. 교합한 때.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뭡니까? 이거는 접수한 때예요. 접수한 때. 이게 과거에는 기록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개정됨으로써 과거에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수 시기 뭐예요?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여기에 접수한 때가 교합이라는 의미를 이제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날인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죠. 옛날엔 종이 등기부였을 때는 뭐다 기재하고 도장 찍으면 완료됐거든. 지금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 전산 등기에 도장 찍습니까? 안 찍죠. 그러면 이 교합이라는 것은 어떤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뭐예요?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고 뭐다 표시해 주는 게 이게 교합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그러면 이 교합은 뭡니까? 완료 시기가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접수할 때 왜 접수한 때로 바뀌었는지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했죠, 등기를.
접수하고 쭉 갑니다. 여기에 이제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봐봐요. 과거에는 기록할 때부터 혈액이 발생했거든. 그러면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누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사기꾼이 끼어들 가능성이 커요. 요 인터벌, 요 사이에.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사기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돼?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접수시로 소급해서 이렇게 혈액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접수시로 가니까 뭐 여기서부터 혈액이 나타나니까 요 중간에 사기꾼이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아니라 무슨 시로? 접수한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 167페이지 맨 위에 가봐요. 자,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번에 접수 시기 나와 있죠. 접수 시기는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첫 줄 끝에 저장된 때 거기를 중심키를 잡아요. 자, 이번에 등기 효력 발생 시기 거기 나와 있네요. 가로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거기 뭐라고 써놨죠? 접수한 대로. 만약 기록한 대로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마한 대로, 접수한 대로. 그럼 거기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고 거기가 제일 작년에도 출제됐고 올해도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거는. 자, 가로 2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걸 뭐라 간단하게 뭐라는 거예요? 이걸 교합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그 옆에다가 교합이라고 써놔요. 교합. 자, 교합.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올해 이제 뭐예요?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번 출제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중 등기 효력과 관련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를 딱 쳐놓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저장된 데, 여기는 접수한 데, 여기는 교합한 데. 그럼 여기 한번 찝어볼게요. 저장한 때, 교합한 때, 접수한 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 포인트예요. 모의고사도 제가 박스 문제로 한번 출제해놓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 시에요? 접수한 때예요? 접수한 때. 그래서 여기에다 고르피를 좀 붙여요. 그럼 봐봐요.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접수한 대로 소급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 소급한다. 그래서 소급표와 관련돼서도 연결될 수 있어요. 민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가 발생한다? 소급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지금 단계에서는 뭡니까? 이해도 중요해요. 이해도 중요한데 저는 그래요. 이해해서 암기를 하는 거하고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예요? 이해도 이해지만 이해해서 암기하는 것보다 암기를 하면서 천천히 이해가는 게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푸는 데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은 맨날 먹는데요. 이해는 되죠. 암기가 안 된다는 거야. 문제는. 근데 우리가 구분한 외우듯이 숙지를 해가면서 하나씩 이해해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따져보기에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접수 시기 그러면 자기가 해야 돼.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나중에 이렇게 연결된다. 외워놓고. 그럼 완료 시기는 뭐한 때다? 교합한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철회라는 게 뭘까요? 철회라는 게. 철회. 또 철회 그러면 이맘때는 형님 누님들이 꼭 그래요. 했다가 이루는 거, 거둬들이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봐봐요. 철회하고 취소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법률효과 발생 전 단계에 해주는 게 철회가 돼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철회. 취소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는 게 뭐예요?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봐요. 그래서 읽어봐요. 읽어봐요. 외우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나중에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취소는 뭐예요? 취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부당이득 반환 정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취소하고 해제하고 또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암기를 하라고요. 암기. 그러면 그래야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정부간. 그럼 결론적으로 철회와 취소의 차이점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실익은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하는 거. 요거는 발생 후. 그럼 이제 갖다 붙여봐요. 자, 등기 철회는 언제 하느냐? 그럼 봐봐요. 아까 완료 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교합. 그러면 등기 철회는 언제예요? 완료 전 단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전? 교합 전. 나중에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거야. 그럼 용어는 이제 바뀌면 돼요. 등기 철회를 뭐라고 그러냐? 일명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하라는 말을 써주거나. 그러면 등기 철회와 취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철회는 언제예요? 완료 전 단계 해야죠. 그럼 등기 취하는 언제예요? 완료 전 단계. 그러면 여기 완료 시기는 뭐 한 때다? 교합한 때. 그럼 철회는 언제 한다? 교합 전. 그래요. 그렇게 연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애워둘 거는 애워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풀 수 있지. 근데 봐봐요. 나중에 봐봐요. 자, 해제죠. 지난주에 이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해제. 효과는 또 까먹었네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잖아.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죠. 최소는 부당이득 반환 정보냐. 나중에 이거하고 또 헷갈린다고. 그러면 해제 취소의 뭐다? 효과.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소급표라는 거야. 그렇죠? 취소도 뭐가 발생한다? 소급표. 그러면 해제도 뭐예요? 원상회복 의무니까 뭐가 발생한다? 소급표. 그러면 이거 봐요. 취부. 암기를 하느라고. 그러면 철회와 취소의 뭐예요? 실의가 뭐예요? 요거는 법리효과 발생 전. 요거는 발생 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결시키면 된다고. 등기 철회 취하는 언제다? 완료 전.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교합 전에 해주면 되는 거야. 교합 전. 교합 후에는, 그러면 완료 후에는 취할 수 없다라는 거야. 취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봐요. 암기를 하란 말이에요. 암기. 우리는 하게 되지만 우리가 한 번 외우고 그 다음에 한 번 외워놓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봐봐요. 암기를 1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외울 때 몇 분에? 30분에 외우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은 뭐예요? 15분에 암기가 된다고. 그 다음에는 5분. 그 다음 뭐예요? 영국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단순 기억력이 있어요. 요 뒤에 뭐가 있을까요? 요 네 뒤에. 뭐가 있을까요? 무슨 기간이 있어요? 무슨 기간이 있어요? 해마처럼 생겨가지고 해마 기간이 있어. 해마 기간이. 이 해마 기간이 우리가 딱 드는 순간 단순 암기가 돼요. 근데 저장기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자꾸 암기가 안 되면 어때요? 이게 자꾸 해마 기간이 작아져요. 자꾸 작아져요. 작아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이라도 치고 머리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요거는 해마기간은 자기가 스스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암기하고 고스톱도 치고 뭐 하고 그러면 머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러면 전 세계로 봐서 이 해마기간이 제일 큰 사람은 누굴까요? 큰 사람이 누굴까요? 택시기사요, 택시기사.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나오면 뭐예요? 택시기사들이 가사를 잘 외워요. 가사를 잘 외우는요. 왜냐면 라디오 틀고 다니죠. 계속적으로마다 생각하죠. 길 익혀야죠. 근데 요즘은 한물 갔어요. 택시기사도. 뭘까요? 내비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는 길을 익히려고 그랬잖아요. 요즘 길은 내비가 없으면 택시기사들이 못 다닌다는 겁니다. 못 다닌대요. 그래서 내비 때문에. 그러면 내비가 나오기 전에 택시기사는 어때요? 해마기간이 제일 컸던 기간입니다. 한번 우리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분도 뭐예요? 전화번호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워요. 제가 핸드폰을 하나 017을 잊어먹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핸드폰 딱 017 그거 잊어먹으니까 어때요? 업무마비야. 그래서 내가 뭡니까? 일이 있어서 횟집에다 놔두고 왔는데 어느 출판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제가 밤새껏 여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 집에다 전화하려니까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 전화번호가. 그럼 또 집사람 핸드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사람 핸드폰도 못 외웁니까? 그럼 끝자리만 아는 거지. 제가 그 사이에 압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와전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암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둔화. 그러면 다시 이제 감시 왔다 갔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장된 데, 여기는 저사한 데, 여기는 교합한 데라는 거예요. 교합한 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애워놔야 이제 연결고리, 메커니즘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저 철회와 취소의 차이점 뭐예요? 여기는 법리효과 발생 전, 여기는
발생 후에 하는 거. 그러면 취소는 뭐다? 효과는 치부. 해제는 뭐예요? 원상, 회복, 의무. 자, 그 숙제 나야 됩니다. 그럼 등기 철회, 제한은 언제 한다? 완료 전. 그럼 결론적으로 교합 전에 한다라는 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봐봐요. 지난 며칠 전에 배웠어요? 일주일 전에 배웠어요. 그래, 일주일 전에 배웠어요. 자, 우리가 저번에도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지밀러 교수. 지밀러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6개월 전에 6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7주 전에. 한 5주 전인가 4주 전에. 지밀러 교수는 뭐예요? 암기를 어떻게 잘하는가? 이 사람이, 지밀러 교수가 뭐예요? 이분이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7개 항목으로 잘라서 하라. 그랬어요. 7개 항목으로. 자기가 뭐 7개 항목이 넘어버리면 암기가 안 된대요. 암기.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뭐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 그래, 저장 공간이 뭐예요? 이 머릿속에 파일은 7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7개 항목이 지금 뭐예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봐봐요. 한번 외워봅시다. 자, 뭐 전화번호를 약간 변형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숫자를 외워봐요. 숫자. 아니, 숫자만 외우라니까. 0, 1, 7. 그런데 봐봐요. 요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몇 개 항목으로 잘라졌어요. 3개 항목으로 잘라져. 근데 지금 지밀러 교수가 추천한 7개 항목 안에서 암기하라는 게 지금 어디에 많이 현실세에 많이 도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핸드폰에서. 그렇죠. 핸드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배운 거야. 저 일주일 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복습 좀 한번 해봐요. 쓸 필요도 없어요. 자꾸 애우려고 애를 한번 써봐요.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표제부. 이렇게 하면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갖고 하면 갖고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얼구. 자, 얼구. 그럼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등기불안. 그러면 등기불안, 그럼 봐봐. 읽기만 하면 돼. 등기불안, 표제부, 갖고, 얼구. 몇 개로? 3개로 짜져 있다. 그걸 편성이라는 말을 써주거든. 자, 그러면 등기불안 개념이 탄생해요. 그러면 등기불안, 표제부, 갖고, 얼구. 뭐예요? 얼구로 편성된 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부야.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 그러면 이거 표제부 기록이라는 거야. 표제부 기록. 이거는 무슨 기록이에요? 갖고 기록. 이거는 얼구 기록.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등기불안. 자, 뭐예요?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 것. 그러면 등기 기록이 또 뭐냐? 그러면 자, 표제부 정보 자료.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면 갖고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래? 등기 기록. 얼구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1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면 표제부에도 몇 기록? 한 기록. 갖고도 한 기록. 얼굴도 한 기록. 표제부에 2기록이 되면 뭐예요? 이거는 중복 등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이 돼. 그러면 일부 1처제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읽어봐요. 한 부동산에는 한 등기 기록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2기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부동산은 한자로 건치 뭘까요? 물이잖아. 물건 자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물적 편성주의다라는 게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는 무슨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부동산 중심으로. 그렇죠? 부동산 중심으로. 자, 그럼 봐봐요. 이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일을 복사해놔야죠. 그게 바로 뭐냐? 보적 기억 장치. 그러면 이 보적 장치는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죠. 이걸 뭐라 그래?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라 뭘 이야기한다? 보적 기억 장치를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갖고 얼구는 권리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우리 말하는, 형님이 말하는 멋진 잭이 탄생해.
권리증이 탄생하는 거야. 이 권리증이 뭐냐면 등기를 읽어봐요. 필에 따른 정보.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가. 이 등기필 정보가 무슨 정이다? 권리증이라는 거야. 권리증.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확인을 해줘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법 2조에 이 등기부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줬고요.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을 잡아줬고, 부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개념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뭐예요? 등기필 정보. 그러면 요걸 잡아놓은 게 거기 봐봐요. 167페이지 참고. 무슨 정의가 있죠? 영어의 정의.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애워 들어가야 된다고. 자, 등기부란 그러면 뭐예요? 등기부란 요거 읽어요. 등기부란 뭐다? 편상. 그러면 키워드를 어디다 잡아야 돼? 편상을 잡아요. 나중에 이 등기부라는 개념과 요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제도에서 처리된 무슨 자료를? 등기정보 자료. 찾았어요?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많은 것, 편성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부본 자료라고 그랬죠? 등기부 부본 자료. 이호에다 진행해놨네요. 자, 등기부와 동일한 내정으로서 거기 키워드 나왔네. 무슨 장치? 보조기억 장치. 그렇죠. 보조기억 장치. 그럼 여기 이제 요 법조문은 여기 이제 2로 잡아놓고 여기 3으로 잡아놨네요. 뭐예요? 3호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부는 몇 종류? 크게. 뭐라고 써놨죠?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자, 그럼 봐봐요. 등기 기록이란 뭐라고 써놨어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뭐예요? 등기 정보 자료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뭡니까? 크게 그러면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4번을 봐봐요. 등기 필 정보 찾았어요? 예, 등기 필 정보는 요거는 뭐예요? 별표 3개를 해놔요. 별표 3개. 자,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의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1조 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필 정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두 군데를, 키워드를 두 군데를 잡아요. 등기필 정보는 무슨 정? 권리라는 게 포인트고,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새로운. 복습해왔는지 한번 봅시다. 새롭다. 무슨 등기?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 등기라고 그랬잖아.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무슨 등기? 기입 등기. 그러면 기입 등기의 종류는 뭐가 있어서요? 아까 형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게 있겠죠? 한번 읽어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죠.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를 하나 작성해준다는 거예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 소유권 보존, 2. 소유권 이전,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5번 전세권 변경 등기. 정답은 5번이 되죠. 변경이라는 것은 이거는 객체의 변경이거든. 주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아직 출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그럼 변경이라는 것은 세입자가 바뀐 게 아니라 전세금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존 이전 설정은 뭐라고요? 새로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는 정보. 이게 무슨 정? 권리증. 이렇게. 그래서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별표 3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프린트 4페이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4페이지. 그게 의미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 봐봐요. 자기가 이제 숙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권리증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 보조기억 장치,
등기부 부본 자료. 그죠? 집에 가서 따라한다 하지 말고 외우라고요. 외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란 뭐예요? 표제부, 가구, 월구. 읽어봐요.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 것. 그러면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 그럼 부동산은 무슨 편성주의? 물건이죠. 물건, 물적 편성주의다. 무슨 중심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힌트가 봤어요. 봐봐요. 얼마나 언주는 잘하는지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1소유자 1등기 기록. 이 소유자를 한자로 건치면 인이잖아. 인. 그렇죠? 인. 그러면 여기서 뭐가 천상해? 인적 편성주의. 우리나라는 인적 편성주의가 아니라 뭐다? 물적 편성주의야. 그럼 인적 편성주의는 무슨 중심으로? 소유자 중심으로 편제하는.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를 판을 짜는 데는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물건 중심이 물적 편성주의고 소유자 중심이 물적 인적 편성주의고.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냥 들어놓기만 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연대적 편성주의. 이거 뭐예요? 연대가 뭘까요? 연대. 연대. 자, 연대. 연대라는 것은 우리가 편년체라는 게 있어요. 편년체. 그럼 역사를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뭐다? 역사를 기술하는 게 편년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를 기록해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연대적 편성주의야. 그래서 우리 8회 때 딱 한 번 출제됐어요. 읽어봐요. 기록. 기록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또 라이트 그러지 말고 레코드라고 그래. 레코드. 그래서 나중에 레코딩 시스템이라는 기능. 이게 8회 때 한번 출제됐잖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해 가는 것, 전부 다 기록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기록. 그래서 레코딩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근데 이거는 8회 때 출제는 안 돼요. 이거는 과거에 한물 간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뭐예요? 이 정도라도 한번 잡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라는 거. 1부동산 몇 기록? 1기록.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물권법에서 이제 중복 등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뭐 등기편과 관련돼서 잠깐 언급이 될 겁니다. 박희인 교수님이.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요 용어 정리는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7페이지는 아주 중요한 페이지네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설명을 들어봐요. 아주 좋습니다. 쓸 필요 없어요. 써라는 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손을 한번 참고 있어봐요, 손을. 그래서 자꾸 어제도 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의 노트가 또 나와요. 강의 노트가 이제. 그러면 다음 달에는 강의 노트 가지고 쓰지 말라고 그것도 강의 노트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째려봐요. 째려봐. 자꾸 째려보라는 거예요. 졸지만 말고 째려보라는 거예요. 또 딴 사람은 잘 째려보더라.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자. 자꾸 느낌을 가져봐. 이 집을 뭐예요? 본인이 한번 취득한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방법은. 돈 주고 사버려. 그렇죠? 돈 주고 사버리면 되지. 뭐라고 하면 돼? 사면 되죠. 그럼 아버지가 잘 살면 뭐 하면 되죠? 돌아가신 다음에 뭐예요? 상속하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매매는 뭐다?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청약과 승낙.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 몇 조라고 써놨느냐? 186조. 186조라고 써놨고, 이거 상속은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 죽을게, 너 죽을 의사표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매매라는 것은 뭐의 대표 선수예요? 바로 법률 행위의 대표 선수야. 법률 행위. 읽어봐요. 상속. 상속은 이제 187조에 규정해놨지만 민법 뭐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매매는 뭐예요? 뭐의 대표 선수야? 법률 행위. 상속은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은 뭐라고 써놨느냐? 등기하라고 해놨어. 등기하라고 했어요. 등기. 그러면 법률 규정은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같아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각각이 뭐예요? 저는 뭐예요? 봐봐요. 저는 뭐예요?
애 아파트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죠. 집사람한테는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3층을 살고 있으니까 3층에 살고 있고 제가 2층에 살고 있으니까 또 어떤 역할이에요? 자식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아버지가 불같아서요. 지금도 맞고 살아요. 맞고 살아. 맞고 산다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힘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맞으면서도 기분 더럽지만은 어때요?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여력이 없다 그러면 기력이 딸리는 거거든. 지금도 맞고 살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변기가 있었어요. 변기 아들이 딴 데 가서 일을 잘 못 봐요. 그러면 휴지도 잘 안 사용해요. 그러면 일을 보고 나서 꼭 뭡니까? 물로 닦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들을 위해서 비데를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그냥 써, 임마. 그냥 써. 그러면 아버지 생각에는 어때요? 변기를 바꾸면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잖아, 쓰레기. 그 쓰레기 처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위에 따까리만 떼고 비대만 설치하면 되는 걸 가지고 아버지 생각에는 뭡니까? 그 변기를 완전히 뜯어내서 변기를 설치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쓰라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습자를 가져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앞에서는 못 맞겠다. 들어가서 때리라고. 그게 작년 여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게 일명 세습대 사건이에요. 세습대 사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때 등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이때 등기 역할. 그래서 읽어봐요.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 기능. 등기 기능 역할은 3개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2개잖아. 왜 2개입니까? 하나가 더 있어.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봐봐요. 여기 바로 저번에 뭐라고 해놨어요? 짜장, 우리말로. 짜장이 우리말로 뭘까요? 순 우리말로. 이어서 메밀꽃 핀 노래가 나자. 짜장. 이게 진짜로라는 뜻이야. 진짜로. 그러면 이제 짜장면은 진짜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짜장면은 작년에 표준어가 됐고요. 표준어가 이제 뭐예요? 표준어입니다. 짜장면은. 그러면 짜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 봐봐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읽어봐요. 레알 마드리드 있죠. 레알이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진짜로 이런 뜻이야. 진짜로. 그래서 요즘 고3 애들이 레알이라고 쓴다고. 레알이라고 쓰지 말고 우리말 좋은 말 있잖아요. 짜장. 그죠? 짜장이라고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짜장생. 자, 그러면 등기 기능 봐봐요. 이제 올해 이제 표준어가 된 말이 있어. 개긴다. 이게 올해 표준어예요. 개긴다가 표준어가 돼버렸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우선건, 임차건. 임차건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은 절대건이에요, 상대건이에요? 상대건이죠. 근데 채권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아니에요. 등기가 내려요. 그러면 채권이 등기가 되면 성질이 약간 변형을 가져와. 그래서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화 된다는 거예요. 물건화.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권이 채권이 뭐예요? 등기됨으로써 성질이 변형돼. 그래서 상대권이 무슨 건으로? 절대권. 그러면 이때 등기는 개긴다라고 그래. 개기는 힘. 그게 유식한 말로 읽어봐요. 이게 대항력이라고 그래. 대항력. 그래서 이때 등기의 역할은 뭐다? 대항요건제의 등기를 말하고요. 이때의 등기 역할은 뭡니까? 읽어봐요. 처분 요건주의로서 등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 등기는 뭡니까? 물건 변동이 성립하기 위해서 읽어봐요.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 등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그러면 요걸 생각하실 때, 이 부동산을 샀을 때, 그러면 등기 기능은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책을 써가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읽어봐요. 성립요건주의 등기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처분요건주의 등기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개긴다. 무슨요?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채권이 뭘로 됐어? 물건화 됐어. 성질이 변형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채권이 물건으로 뭐 했어? 작용됐죠? 그래서 민법에서 작용의 변경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는 거야. 작용의 변경. 채권이 뭘로? 물건화됨으로써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자기가 등기 기능 역할은 몇 개다?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제 그러면 또 들어가 보죠. 자, 감을 잡아놔요. 손 불안하면 안 돼요. 아주 좋아요. 손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요. 페이지 불러서 딱 찾을 때 그때 순발력을 한번 발휘해보라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뭘 불가결 요소로 해요? 의사표시. 그렇죠. 의사표시. 의사표시 있으면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규정. 그러면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로 가고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187조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87조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187조의 중요 시점 뭐예요? 물권 변동 시점이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거야. 자, 상속은 그러면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아버지 사망 시. 그렇죠. 사망 시가 물권 변동.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경매.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로 가? 187조. 경매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럼 경매는 언제예요? 물권 변동이 경락대금 만납식. 아,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공매는 어디에서 해요?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아주 좋아요. 자산관리공사. 세상에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네요. 이게 아주 잘하네요. 딴 데 가니까 공매 이맘때므로 법원 그래요. 법원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야. 자산관리공사가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45도 각도로 뭐예요? 45도. 뭐 봐봐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뉴욕제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강남로입니다. 그러면 45도 각도로 여기 있어. 자산관리공사. 그럼 여기가 무슨 제가? 뉴욕제가. 그래서 선을 제가 8번 본 데가 뉴욕제가예요. 그래서 집사람 손 본 게 여기고 뉴욕제가에서 소개팅한 거고 여기에 바로 자산관리공사가 있어. 공매는 그러면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로 가? 187조. 그럼 여기를 합쳐봐요. 공경매. 공경매는 몇 조? 187조. 그렇죠. 자, 그럼 자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응용력이 있는지 봐봐요.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자,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잘 생각해봐요 한번. 이행 판결. 왜 이행 판결을 내리겠어요? 왜 이행 판결을 내려요? 당사자가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내리지. 그러면 이행 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빠져? 186조. 6조로 빠진다는 거야.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애울 필요 없이. 읽어봐요.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럼 확인 판결이 뭔지를 잠깐 생각해봐. 왜 확인 판결을 내려주겠어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무연지, 취소인지를 뭐 해야 돼? 확인해주죠. 그럼 확인 판결은 일단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아, 다시요.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확인 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걸 무연지, 유연지를 확인해주는 판결이거든. 그럼 확인 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확인 판결이 뭔지를 잡아봐요. 확인 판결은 왜 날려주느냐? 봐봐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걸 무연지, 취소인지 그걸 확인해 주는 거라니까. 그럼 확인 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확인 판결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몇 조다? 186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형성 판결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형성 판결은 권리가 형성되는 거죠. 누가 형성해줘? 법원에서 형성해지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가. 그러면 형성 판결은 그러면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하냐? 방망이 3번 떠드는 거. 땅. 판결 확정 시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렇게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 요건을,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적 파트에서 뭐예요? 판결의 종류를 배웠잖아. 몇 종류가 있다고? 3종류가 있다고. 그럼 봐봐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판결. 요거는 몇 조? 186조 판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등기 기능 역할은 대표적으로 몇 개다? 3개가 있구나. 그러면 186조 역할 하나 있고 187조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대항요건주의 등기 역할이 있다.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이 등기됨으로써 물권화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게 무슨 력?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대항력 나오는 것은 계긴다라는 소리야. 계긴다. 그럼 봐봐요. 자, 우리 박기인 선생님한테 뭘 배웠어요? 108조 통정회의 표시를 배웠죠. 통정회의 표시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계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민법 103조는 뭐예요? 반사의 질서죠. 이거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 그러면 103조는 선이든 악이든 다 계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절대적. 그럼 무효는 무슨 무효가 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숙제하자고요. 그러면 감각만 잡아놓으라고, 이제. 그럼 오늘 꼭 외울 거는 등기 기능은 요 정도, 몇 개? 3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밑줄만 딱 닦아놓는 거예요. 자, 167페이지, 맨 밑에 등기 기능. 부동산 등기 기능 가로 열고 3개라고 써놔요. 3개. 자, 3개라고 써놓고. 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공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한번 봐봐요. 1, 뭐라고 써놨어요? 2,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여건. 조문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물건의 득실을 변경한 등기 동그라미에서 나와요. 등기하여야 등기. 그 효력 동그라미. 생긴다 생 동그라미. 그러면 이걸 바꿔주기만 하면 돼. 여기 봐봐요. 자, 효력이 봐봐요. 등기 있죠. 등기가 뭐예요?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야, 이거. 자, 이제 씁니다. 발음이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틀이라는 거예요. 틀이 뭐예요? 형식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민법 186조는 무슨주의? 등기라는 틀을 갖춰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주의다? 형식주의다. 그러면 거기 뒤에 효력이라고 써놨죠. 효력 발생 요건주의고 생긴다, 성립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186조는 형식주의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요. 무슨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밑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이제 쉴 때가 왔네요. 자, 그러면 187조 법률 규정 줄잖아요. 그러면 법률 규정은 상소, 공영징수, 판결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에서 판결. 자, 거기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 맨 위에 방가로 3번 찾았어요? 상속 공영징수 뭐라고 나왔죠? 판결.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해요? 형성 판결만을 지칭하거든.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여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읽어봐요. 처분, 동그라미.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처분이라는 게 키포인트야. 그러면 민법 187조를 뭐라고요? 처분 요건주의 아니면 처분 제한 요건주의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방가로 4번 갑니다. 임차권, 판매권 줄잖아요. 자, 제목에다가 2개만 해요. 자, 판매권, 임차권 찾았어요? 임차권, 판매권의 공통점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채권. 그러면 채권이 등기화됨으로써 물건화된다. 계기는 힘. 무슨 요건주의 등기? 대항 요건주의 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19회 때 민법에서 제일 쉽게 출제된 거 봐봐요. 민법 19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물건이 아닌 걸 골라라. 기가 막히죠. 거기 중에 뭐가 나왔어요? 판매권. 판매권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라는 거예요. 판매권은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판매라는 것은 자, 판매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한이죠. 한. 되돌릴 한자예요. 요 몇 자가 무슨 몇 자인지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여기 매매죠. 요건 무슨 몇 자예요? 팔매. 요거는 살매. 그러면 요 몇 자는 판매할 때는 요 몇 자라는 거예요.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 뭐예요? 판매권이 되는 거예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팔았다가 뭐예요? 이렇게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판매권이라는 거예요. 판매권. 화살이 몇 개예요? 화살이 몇 개? 봐봐요.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잖아. 팔았다 되돌려 사잖아. 그래서 화살이 몇 개? 2개.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동시신청이라고 배우게 된다고. 화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화살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해줘. 따로따로 작성해진다. 그렇게 나중에 연결이 된다고. 신청서는 뭐다? 별개로 작성해진다. 별개. 그러면 화살이 몇 개? 2개. 무슨 신청? 동시 신청이 돼. 그래서 나중에 별개의 신청. 그러면 이거는 봐봐요. A가 B한테 줬다가 다시 또 줘요. 화살이 몇 개? 2개. 뭐예요? 무슨 신청? 동시 신청이 돼. 화살 방향이 같아달라. 같죠?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가 돼. 이거는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따로 신탁 등기를 하나 더 해주거든. 그래서 신탁 등기는 화살이 몇 개? 2개. 또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다. 자, 그러면 봐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함께 한매 특약 등기거든.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등기부에 등기하면 제3자가 보거든. 그래서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다.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신탁 등기인지 진지 아니잖아. 등기부에 신탁 등기를 했어. 그럼 제3자가 봐, 안 봐? 봐.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라. 나중에 대항력으로 연결된다고. 자,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두고요. 그럼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배웠어요. 등기 기능은 몇 개다? 3개. 출발점은 이제 186조, 187조. 임차권, 채권이 물건이 채권. 그럼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 물건.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때? X. 대항력을 갖춘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 이름 틀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을 갖출 때는 그게 우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미가 딱딱 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건 이제 기동량으로 덜어놓고 포인트 잡아놓고 등기 역할은 몇 개다? 3개.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듣고 등기 역할은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